오늘은 우리 사람의 유전까지만 나갈 거고요. 무리하지 않을게요. 다음 주는 역학적 에너지랑 전기 에너지를 한꺼번에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우리 우주와 관련해서 좀 내용은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특히 뭐 별에까지의 거리라든지 별의 성질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막 복잡한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은하와 관련된 것들 조금 이제 용어 정리 좀 잘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주 탐사는 역사에 관련된 것들라서 중요한 거는 몇 가지만 다루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해서 오늘은 사람의 유전까지만 할게요. 더 나가진 않고. 이제 사람의 유전 연구는요. 이제 지금 40페이지 같은 경우 상형색체 유전이고 뒤에는 이제 성염색체가 유전이 있는데요. 상형색체 유전 같은 경우는 이제 완두 생각하시면 돼요. 완두의 모양과 색깔을 했던 그런 이제 방식대로 유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성형색체 같은 경우는 성과 관련된 것들이라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그것만 조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볼게요. 사람의 유전 연구에서 우리 완두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과다 돼 있는데요. 완두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세대가 길다. 뭐 당연하죠. 한 세대가 보통 이제 우리 보통 30년을 잡거든요. 그래서 세대가 너무 길기 때문에 유전 연구가 어렵겠죠. 근데 자손의 수가 뭐 기본적으로는 한 명, 그 다음에 뭐 많아야 뭐 쌍둥이 한 2명, 3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비교하기가 너무 힘들죠, 당연히,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립 형질이 복잡하고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형질이 뭐 완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모양 같은 경우는 모양, 뭐 색깔, 뭐 볼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볼 게 너무 다양하고 많잖아. 비교할 것들이. 그래서 형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잡하고요. 30년이라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뭐 이제 완두나 이런 여러 가지 식물과 다르게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겠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식물 같은 경우는 자가 수분도 가능하고 타가 수분도 가능한데 동물은 뭐 자가 수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우리 뭐 의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인위적이거나 자유로운 교배 실험도 어렵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은 그렇게 뭐 외운다기보다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적다. 요거 한번 포인트로 맞춰서 한번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 유전 연구 방법. 그러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세대도 길고 자손도 적고 그 다음에 뭐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아. 그럼 어떻게 그럼 연구를 하지라는 거고요. 첫 번째 이제 가계도 조사. 두 번째 쌍둥이 연구, 통계 조사, 염색체와 DNA 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계도 조사만 이제 별표 쳐놓고요. 가계도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완두를 표현할 때 선을 가지고 이렇게 세대를 쭉 밑으로 표현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계도 조사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특정 형질을 가진 집안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다 돼 있고 화살표 옆에다 밑줄 하시면 돼요. 특정 형질의 우열관계, 그리고 유전자의 전달 경로,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유전자형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미래의 유전자형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날 자손의 형질이라든지 유전자형 혹은 뭐 유전병 같은 것도 예측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이제 가계도를 제가 뭐 말씀드리면요. 남자 같은 경우는 보통 네모로 표현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동그라미로 표현해요. 그리고 같은 세대일 때는 만약에 부와 모다 그럴 때는 이제 수평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식 세대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같은 뭐 내가 형제다. 그럼 같은 이제 수평으로 가는 거고요. 부부나 아니면은 부모나 아니면은 부모거나 형제끼리는 이제 수평으로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은 부모가 만나서 예를 들면은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다. 딸, 아들, 딸,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수평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경우는 이제 첫째를 왼쪽에다 써요. 그리고 막내를 제일 오른쪽에 씁니다. 여기 이제 그냥 규칙이니까 우리는 그냥 따르면 되겠죠. 다시 부모 만약에 1세대다 수평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결혼했다, 결혼한 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다,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손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막내딸이 누구랑 결혼을 했어? 다른 집안에 이제 우리 남자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얘도 누군가의 자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표현하기 좋게 첫째 아들과 결혼했다고 치면요, 이쪽 집안의 부가 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라 했을 때 막내 딸과 첫째 아들이 결혼해서 또 어떤 자손을 낳았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3대째가 이어져서 이거 첫째 1세대, 2세대, 3세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만약에 딸만 낳았어.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얘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그죠? 네, 만약에 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도 세대를 구성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유전자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쓰게 되면은 쭉 이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누군가랑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형질을 가질지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가계도라고 하는 거고요.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이 정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세대끼는 수평. 이제 세대가 내려갈 때는 수직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우성이면 우성, 여성이면 여성, 이제 이런 것들 유전자형을 표현하게 될 거고요. 표현형이 드러났을 때 색깔로 보통 구분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어떤 뭐 유전병이 있거나 아니면 열성 형질이다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그냥 표현해 준다. 예를 들면 그냥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표현됐다. 그럼 얘는 어떤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정상인 경우는 이제 그대로 두고, 이제 정상이 너무 많으니까 다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상은 보통 가만히 두고 색을 칠하거나 이렇게 빗금을 친 게 있으면요, 뭐 다른 정상과 다른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유전병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계도가 되겠고요. 가계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상형체 유전이라든지 성형체 유전을 표현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밑에 이제 쌍둥이 연구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제 이거는 그냥 뭐 약간 사회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과 환경이 특정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다는 데인데요. 일란성하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2번 한번 보시면요, 쌍둥이의 발생 과정 돼 있는데요. 쌍둥이가 일란성하고 이란성이 있는데요. 일란성은 이제 성도 똑같고요, 생긴 것도 똑같은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쌍둥이들 보시면 완전히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있고요. 걔네는 이제 일란성이고요. 요즘에 많은 쌍둥이들은요, 이제 이란성 쌍둥이라고 그래가지고 생긴 게 다르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쌍둥이인데 특히 남여로 태어난 쌍둥이가 있어. 그지? 얘네는 이란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긴 걸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생겼냐? 일란성은요,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만났는데 만나서 생기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란성 같은 경우는요, 두 개의 난자에 두 개의 전자가 만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유전 형질이 똑같겠죠, 그지?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요, 마침 그냥 동시에 수정이 된 거예요. 이제 마침. 그래서 하나의 엄마 태반에 이제 두 자식이 같이, 두 새끼가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전 형질도 다르겠죠. 수정란이 다른 거니까, 그지? 그래서 수정란이 일란성 같은 경우는 수정란이 하나인 경우가 되겠고요. 이란성 같은 경우는 수정란이 두 개인 경우에 그냥 동시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자란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란성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유전 형질이 같다는 거, 이란성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개체라는 거, 유전 형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같으면요, 발생 과정에 하나의 수정란이 발생 초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구성이 서로 같죠. 그래서 생긴 것도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유전자형이 같은데 만약에 어떤 애가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과거에 같은 경우는. 요즘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자란 애랑 미국에서 자란 애 완전히 식성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크게 되면은 환경 자체가 완전히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식습관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고기 같은 것도 많이 먹게 되고 하니까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덩치도 커지고 키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어떤 뭐 나중에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뭐 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유전자의 구성이 같지만요 환경의 영향이 다르다는 걸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그치? 왜냐하면 유전자 구성이 기본적으로 세팅은 같은데 환경이 다르면은 뭔가가 달라지는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피부 색깔만 따져도요 만약에 쌍둥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애랑 예를 들면 아프리카 어디에서 태어난 애는 아프리카 어디로 입양을 보낸 애는 예를 들면 동남아나 이런 데 보낸다 조금 더 이렇게 까무잡잡해질 수 있잖아. 환경의 영향으로 이제 살다 보면서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이 서로 다르겠죠.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유전도 다르고 그 다음에 환경도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일란성은 유전자 구성이 같다. 이란성은 유전자 구성이 완전히 다른 애다 그냥. 통계 조사는요 이제 세대를 쭉 가면서 어떤 형질이 가지고 있는 사례들을 이제 수집하고 정리하게 되겠죠.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고 형질이 유전되는 특징이나 유전자 분포, 유전되는 원리 등을 밝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염색체와 DNA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이 하는 방법이고요. 염색체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유전병이 있는지 없을지, 염색체 이상이 있을지 등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DNA 분석해서 특정 형질에 관한 유전자 혹은 유전되는 여부 같은 거를 알아낼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3번 보시면요 쌍둥이 연구 있는데요 쭉 보시면요 일란성 쌍둥이 가나 다가 있어요. 키가 177, 77.5, 77.5 키는 뭐 얼비슷한데요 몸무게를 보니까요 첫 번째는 70kg 두 번째도 72kg 비슷한데 다 같은 경우는 82kg 살이 좀 많이 쪄있네 그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할머니 집에서 컸다든지 다 같은 경우 조금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그래서 좀 잘 할머니 밑에서 키면은 잘 주시잖아요. 음식을 되게 잘 좋아 오냐오냐 하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르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조금 살이 찌고 좀 통통하게 쪘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키 같은 경우는 유전자 영향을 많이 받는 형질이다 돼 있는데 환경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거 알 수 있고요. 몸무게 같은 경우는 환경에서 자랐을 때보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을 때 차이가 크다. 많이 먹었으면 더 크겠죠.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1번하고 2번 한번 같이 볼게요. 사람의 유전도 연구가 어려운 까닭 되는데요. 대립 형질이 복잡하죠. 교배 실험을 할 수 없죠. 5가 되겠고요. 환경의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X가 되겠고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적죠. 그래서 5가 되겠죠. 2번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수정란이 발생 초기에 둘로 나뉜다. 이게 이제 일란성 쌍둥이의 대표적인 기억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유전자 구성이 서로 같고 성별도 같아요. 그치? 그래서 기억 니은 맞아요. 형질 차이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이거 이제 일란성 쌍둥이가 되겠고요. 주변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볼 수 있는 똑같이 생긴 이제 성별도 같고 똑같이 생겼다. 일란성 쌍둥이고요. 그리고 성별이 다른 쌍둥이다. 얘네는 일란성 쌍둥이다. 이런 거 아시겠죠? 자 다시 왼쪽에 돌아가지고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고요. 상염색체 유전은요 성이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상염색체에 있어서 유전되는 거기 때문에 남녀 상관없이 똑같이 비율 형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녀 상관없이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같다라는 거고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뭐 혀말기, 이마 선 모양, 보조개, 눈꺼풀, 깃불 모양, 뭐 미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혀말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혀 마른 친구들 있어요. 이거는 동그랗게 말린 친구들 있잖아요. 한번 해보시고 이 혀말기가 가능한 친구들이 이제 우성이 되겠고요. 열성은 이제 불가능. 혀가 안 말리고 이제 그냥 또 뻣뻣하게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성은 혀말기 가능할 때 뭐 우성, 열성은 불가능. 이마 선 모양은요 이제 V자형으로 된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형이 된 친구들인데 이렇게 머리를 딱 깠을 때 머리가 이렇게 일자가 된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옆머리가 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친구들도 있어요. 보시면 대부분은 이제 뭐 일자일 거야. 후천적으로 이제 머리가 빠지면 이제 V자형이 되겠죠. 보통은 이제 일자형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군요.
우성이 V자형, 이제 열성이 일자형 돼 있는데요. 찾아보시고 어쨌건 보조개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도 참 그런데 여기 이제 열성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했다. 열성이라서 적다는 건 아니에요. 보조개가 일반적으로 없는 친구들 대부분이지, 그치? 그죠? 그래서 없는 경우가 열성이고요. 있는 경우가 우성인데요.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있다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성, 열성 이렇게 구분만 한 거고요. 이마 선모양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보시면 머리 까보시면 일자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열성이고 그 다음에 우성은 V자형이다. 그리고 보조개 같은 경우도 있는 게 우성이지만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한 세대만 따졌을 때는 우열이 드러나겠지만 잡종일 때 근데 우리는 여러 세대가 지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러 가지로 교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성과 열성의 비율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눈꺼풀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있는 친구가 있고 외꺼풀이 있는 친구도 있죠. 그렇지? 쌍꺼풀이 우성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인위적으로도 이제 우성으로 만들 수 있죠. 요즘에는. 깃불 모양 같은 경우는 분리형이 있고 부착형이 있는데요. 깃불이 분리형이라는 건요.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리고 하나의 바퀴로 된 이렇게 된 친구들도 있어요. 기가. 그래서 얘는 부착형. 이렇게 나눠진 형태를 우리가 분리형이라고 해요. 3자처럼 이렇게 나눈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로 그냥 동그랗게 된 친구도 있어요. 뭐 외운다기보다는요. 문제 보통은 예를 들면 보조개가 있는 게 우성이고 없는 게 열성이다. 이렇게 다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제 문제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깃불 같은 경우는 분리형이 우성이고요. 부착형이 열성이다 돼 있고 미맹이라는 건요. 미맹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요. PTC라는 용액이 있어요. 뭐 몰라도 되고요. 이런 어떤 용액을 딱 이제 맛을 봐요. 맛을 봤을 때 쓴맛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PTC 용액에서의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형질을 미맹, 미자가 우리 만미자 할 때, 맹자는 우리가 뭐 맹인이나 이런 것처럼 감각이 좀 둔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느끼지 못한다 해서 미맹인데 어떤 맛? 쓴맛이에요. 쓴맛. 그래서 쓴맛에 대한 감각이 되게 약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미맹이라고 해요. 어쨌건 그래서 미맹이 아닌 게 당연히 우성. 이거는 이제 목숨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쓴맛은 우리가 예를 들면 독초 같은 걸 먹었을 때 쓴맛을 느꼈을 때 아태하고 뱉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금 중요해서 미맹이 아닌 게 우성이고요. 열성이 아닌 미맹인 경우가 열성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보통 생명과 관련된 거라서 이제 좀 많다 적다가 나눠지지만 뭐 보조개라든지 쌍꺼풀이라든지 이마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생명과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세대를 지나오면서 우열 관계는 조금 우열 관계랑 많고 적음은 좀 다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엄지 모양도 이제 그냥 말씀드리면요. 엄지가 이렇게 굽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뼈가 조금 유연해서 굽는 친구들 있잖아요. 해보시면 굽는 모양은 우성이 되겠고요. 대부분은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안 되고 뻣뻣하게 일자로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이런 친구들은 열성이 돼요. 그래서 굽으면은 우성, 그냥 뻣뻣하면 열성. 알겠죠? 예를 들면 이제 혐알기 유전이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혐알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능한 친구들은 우성이 되겠고 안 가능한 친구들은 불가능한 친구들은 열성이 되겠는데요.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완두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완두는 우리 둥근 모양을 라지 R 그 다음에 주름지를 스몰 R로 표현했잖아요. 혐알기 같은 경우는 T를 써요. 이제 텅이 혀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라지 T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혐알기가 가는 친구들은 라지 TT랑 라지 T, 스몰 T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작종 순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스몰 TT가 있으면 얘는 혐알기 안 되는 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염색체 같은 경우는 그냥 완두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거 한번 따라해 보면요. 혐알기 유전에서 부모 1세대에 엄마하고 아빠의 엄마는 라지 T, 스몰 T야. 그리고 아빠는 라지 T, 똑같네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 부모랑 안 쓰여 있어도 네모난 거는 아빠구나, 동그라미인 거는 엄마구나, 아니면은 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엄마가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인 부모가 만나서 자식을 낳았어요. 어떤 자식을 낳냐면 남자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요. 일단은 성별이 상관없기 때문에 한번 그냥 다 써볼게요. 그러면 얘가 라지 T, 라지 T가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자손이 어떤 형식이 나올 수 있는지 보여줄게요. 라지 T, 라지 T, 라지 T, 스몰 T.
그리고 스몰 t, 라지 t. 근데 보통 t를 먼저 쓰니까 이렇게 스몰 tt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냥 완두에서 라지 r, 라지 r, 스몰 r 이거랑 똑같죠, 그지? 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전자형의 b는 1대 2대 1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표현형은요, 네, 마찬가지로 3대 1의 비율로 되겠죠. 여기서 얘는 혀 말기가 가능한 애고요. 얘는 혀 말기가 안 되는. 그래서 3대 1이 되겠죠. 똑같죠. 네, 동일의 법칙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남녀는 남녀의 비율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여기다가 확률에다 곱하기 2분의 1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될 확률, 여자가 될 확률 이런 식으로 어쨌건.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3번은 남자가 되겠고요. 얘는 안 나와 있네. 그런데 지금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정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상인 애들은 라지 t나 라지 tt, 라지 t, 스몰 t 이렇게 가질 수 있겠죠. 그지? 둘 다 이제 혐오가 되는 애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 이제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라지 t, 그 다음에 라지 t, 스몰 t 이렇게 올 수 있고요. 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열성이라는 거고요. 열성은 무조건 스몰 tt가 되겠죠. 그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어. 둘 중에 하나니까. 어쨌건 이런 까지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른 집안의 남성과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성은 지금 색깔이 안 칠해져 있기 때문에 정상인 거고요. 그리고 얘도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얘도 불균형면 라지 t, t, 그 다음에 라지 t, 스몰 t. 그죠? 얘가 만약에 자손을 낳았어. 그런데 자손을 낳았더니 두 명을 낳고요. 둘 다 정상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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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요, 아빠한테서 라지 T를 받은 경우가 되겠죠. 라지 T, 스몰 T. 얘도 마찬가지로 아빠한테서 라지 T를 받아서 라지 T, 스몰 T 이렇게 되겠죠. 물론 스몰 T, 스몰 T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얘가 만약에 아기를 한 명 더 낳았어. 마지막에 딸이든 엄마든 뭐 아들이든 만약에 아들 낳았다. 그러면은 얘는요, 라지 T, 스몰 t도 올 수 있고요. 라지 t는 안 되고 라지 t, 스몰 t는 되겠죠. 그지? 그런데 여기 t도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경우가 올 수 있다까지도 예측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계도를 보시고 미리 나올 자손의 형질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계도의 특징이 되겠죠. 혐오학 유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고요. 오른쪽에 한번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3번, 4번,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방금 했던 5번이 4번, 5번 4번이 요 경우가 되겠고 혐알기,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깃불 모양인데요. 깃불은 그냥 라지 A로 해서 표려고 되어 있어요. 다음 주는 46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실력 탄탄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주에 한번 문제 풀면서 한번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로 넘어갈게요.
자, 3번은요.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된다가 맞고요. 2번 대립형질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됐는데요. 대립형질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죠. 완두콩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상염색체 유전은요. 혐알기와 깃불 모양은 이 형질에 해당된다 됐는데요. 맞고요. 자, 남녀에 따른 형질에 따른 빈도의 차이가 나는 건 뒤에 나오는 게 성염색체가 되겠고요. 상염색체 같은 경우는 빈도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남녀를 지우고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4번은요. 혐알기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중 우성인 거는요. 혐알기가 가능한 게 이제 우성이에요. 그래서 가나에서 혐알기가 불가능한 남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스몰티가 만난 경우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열성끼리 만났을 때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우성인 거는 혐알기가 가능한 게 되겠고요. 가 같은 경우는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가 만나서 이제 열성 스몰 TT가 나온 경우가 되겠어요.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일단은 얘를 보시면 얘가 지금 깃불이 부착형인 거잖아요. 부착형이 열성이 되겠고 얘가 지금 색깔이 다른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그래서 얘가 스몰 A이기 때문에 각자 엄마하고 아빠한테 스몰 A가 하나씩 있어야 돼. 그리고 둘 다 라지도 갖고는 있어야 돼. 왜냐면 여기 보면 정상적인 애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얘네는 라지 AA 아니면 라지 AA, 라지 A 스몰 A. 그러니까 순종이거나 잡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아직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어쨌건 두 종류로 나올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자식이 스몰 A이기 때문에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지? 미리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도 스몰 A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딸 같은 경우도 엄마 같은 경우도 열성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A를 이렇게 써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 같은 경우는 라지 A, 스몰 A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아래쪽에서부터 쭉 올라가시거나 아니면은 방금 했던 것처럼 색깔 칠해져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한번 써놓고 얘가 AA겠지, 얘도 AA겠지, 얘도 AA겠지 해놓고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넘겨주시고요. 네, ABOC 혈액형 유전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복대립 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성과 열성을 나타내는 형질이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인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혈액형 같은 경우는 A형, B형, O형, AB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성 관계를 따지는 게 딱 뭐 우성이냐 열성이냐 딱 하나씩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가 있는 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대립되는 형질이 여러 개가 있어서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별표 쳐놓으시고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ABO 3가지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 되는데요. 거기다가 밑줄에 넣으셨고요. 대립 유전자 A와 B는 대립 유전자 O에 대해서 우성이다. 대립 유전자 A와 B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없다 돼 있죠. 그래서 A와 B는 공동 우성이고요. 우열관계를 따질 수 없어. 그 다음에 O보다는 우성이에요. 그래서 O가 열성이고 AB는 우성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혈액형 같은 경우는 AA형이 있고요, AO형이 있고요. 얘네는 A형이 되겠고, B형 같은 경우는요, B형이 있고 BO형이 있고요. BO 같은 경우는 O에 대해서 B가 우성이니까 B로 나타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B형이 되겠고요. AB형은 이제 A와 B가 같이 만나서 우열을 따질 수 없잖아. A형하고 B형에서 누가 우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AB형인 거야. 그리고 O형은요, O가 되겠죠. 얘네는 마찬가지로 둘 다 열성이 맞는 거니까 그냥 O형이 되겠죠. 그래서 혈액형은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되겠죠. 그래서 6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혈액형은 4종류가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형태가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A와 B가 공동 우성이고 O가 열성 형태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혈액형 같은 경우는요, 이제 단백질과 당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긴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배우도록 하시고요. 어쨌건 우리는 가계도에서는 분석하는 것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밑에 3번에 보시면요. ABO식 혈액형 유전자의 가계도 구석을 보시면요. AO형과 BO형이 만났어요. 그래서 뭐 한번 집에서 혈액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충분히 해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 제가 다 한번 써볼게요. AO형과 BO형이 만났어. 우리가 AO형도 A형이고 BO형도 어쨌건 B형이긴 한데요.
A, B형이 나올 수 있고요. A, B가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A, O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 B니까 이제 B, O라고 써요. 그 다음에 O, O가 되겠죠. 그래서 A와 BO형이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다 다양하게 네 가지 종류가 된다. A, B형, A형, B형, O형. 알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써보면 그러면 AA형과 만약에 BO형이 만났다. 그냥 한번 해볼게요. AB형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럼 AO형이 나올 수 있고요. AB형이 나올 수 있고 AO형이 나온다. 만약에 자식이 B형이 나왔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예요. 바람 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예측할 수 있겠죠. 혈액형. 물론 이제 100% 정확하진 않아요. 네, 혈액형이라는 거는. 근데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요. 혈액형이 달라가지고 내 자식이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막장들에 막 나오고 하잖아. 그지? 그런 거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성염색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염체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한번 우리 6번하고 7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6번에 A, B, O 식의 혈액형 유전에 대한 건데요. 표현형은 6가지다 되는데요. 표현형은 드러나는 거는 이제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가 되겠고요. 유전자형이 6가지가 되겠죠. 그치? 네, 그래서 잘 참고해 주시고 B형의 유전자형은 BB와 BO 두 개가 있겠죠. O가 되겠고요. 두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결정된다 되는데요. 두 쌍의 대립 형질이 아니고요. 한 쌍인데 대립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가 되겠고 대립 유전자 A와 B는 대립 유전자 O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리고 A와 B는 이런 경우는 이제 공동 우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7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이제 비어 채워져 있죠.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여기 O가 있지. 얘를 먼저 보시는 거야. O가 있으니까 엄마도 아빠에도 O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A가 있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는 또 A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는 유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리고 그럼 얘는 이제 A형이 되려면은 AO가 되겠죠. B형이 되려면 BO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유전자형 채워나갈 수 있겠죠. 얘는 무슨 형이 될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다 올 수 있죠. A, B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AO도 될 수 있고요. BO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OO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AB형, A형, B형, O형이 되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A형이고 AO가 되겠고요. 2번에 나의 유전자형 쓰시면요. BO가 되겠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A형, B형, AB형, O형 다 올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계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전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가계도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를 힌트 가지고 이제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퀴즈 풀듯이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추론 형식으로.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문제 풀 때는. 5분만 더 할게요. 자, 성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면서 한번 익혀보세요. 아시겠죠?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릴 거고 평소보다. 자, 성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 유전은 그냥 남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남녀 표시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성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는요. 뭐 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성염색체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X 염색체 아니면 Y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성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X 염색체에 있다. X 염색체에 있을 때는요. 엄마에 나타나는 비율하고 아빠에 나타나는 비율이 다르겠죠. 예를 들면은 보통 우리가 X하고 X 염색체에 있을 때는 X가 정상, 그 다음에 X 다시가 열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여성 같은 경우는요.
않겠죠. 끝났는데 그지? 네. 근데 여성이 나올 수 있는 유전자를 보면요, XX도 있고, 그 다음에 XX 다시도 있고, 그 다음에 X 다시 X 다시가 올 수 있겠죠, 그지? 네, 남성 같은 경우는요, X Y 아니면 X 다시 Y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유전자형이고요. 표현형은 얘는 정상이고, 얘는 정상이고, 그지? 네.